실제로 이제 여기 사이에 좀 간격을 한 200 정도를 줄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4개만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4개만 선택해서 요 이동을 이용해서 자, 오른쪽으로 200 정도를 이렇게 밀겠습니다. 가운데다 서포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서포터는 현재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약간 옆에서 보면 티격자 모양으로 서포터가 만들어지겠죠? 실제 가로 부재는 이 티그자의 양쪽 끝의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기둥과 기둥을 재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로 부재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가운데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부터 다음 기둥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끝과 끝을 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100에 100짜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 H빔을 우리가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 쓰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패밀리 만드는 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밀리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새로 작성 클릭해서 이 패밀리를 선택합니다. 기계 설비에서요, 여러분들이 패밀리를 만들 때 템플릿을 한 2가지 정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미터법 기계 장비라는 패밀리고요. 하나는 미터법 일반 모델이라는 템플릿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미터법 일반 모델은 미터법 아까 기계 장비 있죠? 자,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미터법 기계 장비라는 템플릿을 설정을 해도 밸브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걸로 부속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미터법 일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패밀리를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간단하게 패드를 장비 패드를 패밀리로 만들어 봤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십시오. 이거는 일단 저장을 좀 하시고요. 여기 사이 벌려놨죠? 네. 다시 이제 미터법 일반 모델 쪽으로 오시면 저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장 버튼 클릭해서 여기다 hbeam h 언더바 beam 이렇게 입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뭐라고 했나요? 이 버전의 이름을 반드시 좀 이렇게 마크하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 레벨 2023 버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13 버전에서 작업한 거는 23 아래쪽에 있는 버전의 레벨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 22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기 HBeam 패밀리가 있네? 하고 딱 열었는데 안 열려요. 자, 그런 헛수고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뒤에 버전을 이렇게 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HBeam. HBeam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일단 HBeam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밀리를 만들 때, 가대를 만들 때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죠. 그래서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 자, 둘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뭐 수평 부재 하나 만들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따로따로 만드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얘가 수평 부재인지 수직 부재인지 해야 되겠죠? 가로 열고 뭐 일단 버티칼 이렇게 버티칼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는 여기에서 세팅하고 아래쪽에 세팅한다.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요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즉 뭐냐면 요 카테고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관에 피팅류 카테고리가 있고 배관 카테고리가 있고 또 뭐죠? 밸브 카테고리가 있고 가구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패밀리를 만들 거냐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대를 만들 거예요. 가대. 그럼 가대는 밸브도 아니고 파이프 피팅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델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모델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밸브 패밀리를 만들자. 그러면 밸브는 뭐죠? 배관 밸브류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밸브를 만들 때는 배관 밸브라는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엘보나 T 패밀리를 만든다 그러면 아래쪽에 배관 부속류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내가 책상 패밀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책상은 뭔가요? 가구인가요? 여기 보면 가구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들면 되고요. 내가 기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구조기둥이면 구조기둥. 그렇죠? 이런 걸로 만들시면 됩니다. 이 기둥과 구조기둥은 틀려요. 여기 있는 이 기둥은 건축에서 만들어진 기둥이고 이 구조기둥은 스트럭처 기둥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조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 구조 프레임은 보를 얘기합니다. 보. 여러분들이 내가 그 H영광도 기둥이나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패밀리 매개 변수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보면 작업 기준면 기반이라는 게 있고 항상 수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항상 수직은 뭐냐면 혹시 이제 경사진 면에 예를 들어서 서포트를 기둥이죠. 기둥을 입력할 때 그 경사진 면에 직각으로 내가 기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수직으로 기둥을 세울 거냐 그 얘기입니다. 수직과 직각은 비슷하게 생각되지만 완전 다르죠. 수직은 경사면에 직각으로 된 게 수직은 아니죠. 수직은 무조건 이제 90도 방향으로 이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수직이라는 이걸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경사진 면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의자는 수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경사진 면에 같이 이제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항상 수직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데, 이 부품 유형이라는 것,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현재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 모델이 아니라, 그 배관 밸브류라고 만약에 선택을 해서 여기에 부품 유형을 보시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같은 경우는 배관을 끊고 그 안에 삽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여기 보면 밸브 분할 대상이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인데 배관을 사이에 끊고 설치가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이 부품 유형의 밸브 분할 대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착 대상이라는 것도 있겠죠. 부착 대상 같은 경우는 밸브를 끊지 않고 배관을 끊지 않고 그 배관의 표면에 붙어요. 그래서 배관의 표면에 붙는 무슨 장치들이 있을까요? 배관의 표면에 붙은 거. 그래서 혹시 이제 배관의 표면에 뭔가를 붙여야 될 때는 여기 부착 대상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요? 그냥 일반 모델이에요. 일반 모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모델 선택하시면 이 부품 유형은 그냥 보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커넥터가 있을 때, 커넥터가 뭔지 아시죠? 아까 연결구, 배관 연결구가 있을 때 이 커넥터는 우리가 지름값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반지름값으로 사용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 버전에서는 얘가 반지름 사용만 있었어요. 반지름 사용만. 그래서 최근에 이 지름 사용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우리가 보통 그 배관의 허칭경을 지름으로 표현하지 반지름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허칭경을. 근데 예전에는 반지름만 사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사용을 해서 곱하기 2 하면 지름값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에 만들어 놓은 패밀리를 보면 대부분 다 여기에 반지름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지름 사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름 사용과 반지름 사용, 이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밸브를 사용할 때는 큰 이변이 없는데 그 배관의 부속들은
아직도 그 지름 사용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좀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관에 부속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반지름 사용으로 하셔야 돼요. 밸브는 큰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해본 결과 배관의 부속들을 지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에러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가대 만드니까 얘가 지름이든 반지름은 상관없어요. 가대에는 커넥터를 연결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옴니 클래스 번호입니다. 옴니 클래스 번호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옴니 클래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정부 입찰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주관을 하죠? 조달청에서 주관하죠. 그렇죠. 정부 입찰할 때. 그럼 조달청 코드라는 게 있어요. 각 품목별로 코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 코드. 바로 이 옴니 클래스 번호는 우리나라의 조달청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조달청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 쓰고 뭐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클릭하시면 각각의 허용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에큐멘트 뭐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 안내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상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일반 모델에서는 그냥 설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에 패밀리 카테고리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유형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패밀리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제 패밀리를 많이 만들다 보면 계획이 미리 짜질 수가 있어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 계획 하에 매개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수식 이런 것들을 미리 싹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즉석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즉석으로 하시면 가장 먼저 매개 변수의 이름이 통일되지가 않아요. 패밀리는 항상 전에 잠깐 언급했어요. 패밀리는 여기 참조 평면 있죠? 참조 평면을 먼저 만들고요. 그 참조 평면을 어디에 구속시키냐면 치수에 구속시킵니다. 그러면 그 치수는 매개 변수에 구속시키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컨트롤하면 치수가 움직이고 그 치수는 바로 이 참조 평면을 움직여서 그 참조 평면에 구속된 각각의 객체들이 사이즈가 변경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빔을 머리에 생각을 하고 RP 눌려서 위에다 이렇게 입력하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냥 런섬하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EQ가 이렇게 나오죠? EQ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과 끝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치수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치수가 너무 크죠? 여기 스케일을 1:5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서 EQ 클릭하고 처음과 끝을 입력을 해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숫자를 선택을 해서요. 요 레이블이라는 이 부분에 여기에서 그 계산기처럼 생긴 여기 있죠? 아이콘 매개 변수 작성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매개 변수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매개 변수는 패밀리 매개 변수와 공유 매개 변수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밀리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공유 매개 변수는 이 말 그대로 공유해서 쓰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외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파일 안에 변수들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공유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선택하면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파일 안에 지정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그 동일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 매개 변수로 작업을 할 수 있고 패밀리 매개 변수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패밀리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를 할 때 대부분 그냥 패밀리 매개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자, W
그다음에 인스턴스에 체크를 하고요. 자, 확인을 눌리는데 매개 변수 데이터에 유형과 인스턴스 두 개가 있죠. 같은 이름의 매개 변수라도 내가 유형으로 체크를 할 때와 인스턴스로 체크할 때가 달라요. 그다음에 확인할게. 그러면 W라는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는 클릭해서 똑같이 매개 변수 작성 클릭해서 이번에는 H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고요. 인스턴스에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야나 매개 변수 유형은 이렇게 지정되어서 변경이 안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수를 선택하고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뭐든 그냥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치수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분야에서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치수니까 당연히 길이 값이 되겠죠. 치수를 입력하면서 길이 치수를 입력하면서 얘가 뭐 각도나 뭐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디폴트 상태로 자 공통과 치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매개 변수만 얘를 치수로 할 건지 다른 걸로 할 건지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룹 매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삽입을 시켜서 패밀리를 클릭하면 내가 만든 변수들이 이제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각각의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특성창을 보시면 그룹이 있죠. 이렇게 그래픽이라는 그룹이 있고 문자라는 그룹이 있고 기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룹을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치수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치수라는 그룹이 하나 생기면서 그 아래쪽으로 이제 매개 변수들이 쫙 나타날 겁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HB인 그러면 H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W 입력하고 뭐를 입력하죠? 세로 두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프렌지 쪽의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참조 평면으로 프렌지 두께하고 세로 가운데 있는 그 두께를 아직 표현 안 했죠? 자, 그거 표현하겠습니다. RP. 그러면 세로니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죠? 여기도 안쪽에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도 양쪽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를 이용해서요. 자, 여기 두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얘는 차례대로 입력을 해서 EQ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처음과 끝을 입력을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자, 하나는 T1, 하나는 T2. 자, T1이 세로고요. T2가 이 프렌즈에 붙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먼저 T1을 먼저 만들게요. 여기를 가운데 거 치수 먼저 선택해서 여기 클릭하시고 T1이라고 매개 변수 주고 인스턴스 체크 확인.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매개 변수 작성해서 T2 매개 변수 작성하고 인스턴스 체크. 자, 그 다음에 요거는 T2가 이미 만들어졌죠? 얘하고 똑같죠? 그때는 요 레이블을 없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T2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됐으면 이 매개 변수의 숫자만 바꿔주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HBM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쪽을 절반으로 입력을 하고 아까 엑셀 클릭해서 실행시켜주면 이쪽에 H형광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H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T1, T2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반지름도 있는데 이 반지름까지는 적용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 반지름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단면에 대한 면적 있죠? 면적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면적이 나오긴 나와도 약간 실제 면적과는 다르겠죠. 일단 100의 100짜리를 하나 만들게요. 100의 100짜리는 어디서 하냐면 아까 처음에 여기 패밀리 카테고리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패밀리 유형이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선택하시면 약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아까 치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매개 변수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유형 이름을 하나 줄게요. 유형을 여기 이 사이 유형을 클릭해서 H-100 소문자 X 그 다음에 100X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죠? 6에 8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누르십시오. 자, 그러면 HBM의 100에 100짜리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H가 100이고 자, 그 다음에 W도 100이죠. 그 다음에 T1은 6이고 T2가 8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형을 하나 더 만들게요. 새 유형 클릭해서요. 똑같이 H 이번에는 바로 아래 거 말고 150에 100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150, 100, 그 다음에 6에 9.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은 아까 100에 100짜리하고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H가 이제 100이 아니라 148이 되겠죠? 왜 150이 아니라 148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 우리가 허칭 지수는 150에 100짜리 HBM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48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8에 100짜리. 자, 그 다음에 두께가 6에 9죠? 6에 9.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이름을 계속 추가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H 형광의 데이터를 추가로 더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만 입력할게요. 자, 확인.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형태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형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프로파일을 그냥 프로파일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도면에서 가져와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작성해서 돌출이라는 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HBM을 기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돌출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그리기라는 요런 창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H 형광을 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기 합니다. 이렇게 그리기 합니다. 여기 작성해 보시면 양식이라고 있죠. 양식. 양식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 혼합, 회전, 수앱. 그 다음에 수앱, 혼합. 뭘 눌려도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회전한다든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로가 없으면 그냥 얼마 지정해준 높이만큼 돌출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3D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자,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파일의 선과 프로파일의 선이 반드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완성이 안 됩니다. 에러 나요. 그 다음에 혹시 얘가 교차되어 있다. 그것도 에러가 납니다. 끊겨 있거나 교차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차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만난다. 절대 안 됩니다. 세 개가 만난다. 반드시 선과 선은 2번 만나요. 2번만. 자, 그리고 닫힌 선이어야 된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정렬을 이용해서요. 참조 평면에 이 선들을 이렇게 구속시켜 줍니다. 그래야 참조선이 이동될 때 이 선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 구속이 되면 두 번째는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구속했나 안 했나 착각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 나와요. 한 번 구속된 것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다 되었으면 다시 여기 수정 돌출 작성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편집 모드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D 뷰를 보면 되겠죠? 자, 집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HBM 기둥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시면 인면도에서 전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전면 뷰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둥 HBM을 만들었을 때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RP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등록시켜 주시고요. 치수를 선택하고 역시 대개 변수 작성을 눌려서 length라고 길이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다 높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아까 그 HBM의 H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길이로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인스턴스 체크해서 확인. HBM 선택해서요. 여기 화살표 나타났죠? 얘를 쭉 위로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나타나면 이렇게 잠궈 주세요. 여기 아래쪽도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붙습니다. 얘도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패밀리 유형으로 이렇게 가시면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랭스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바꾸시면 되겠죠. 얼마로? 한 500 정도로 이렇게 바꾸시면 500 길이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다 재질을 입힐 거예요. 재질을. 우리가 보통 그 H빔을 가지고 오면 페인트가 안 칠해진 것도 있겠지만, 페인트가 그 프라이마라고 하는 녹 방지하는 그 색상이 약간의 갈색 비슷하게 나오죠. 그럼 그 계통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H빔이 최종적으로 이제 서포트가 되면 보통 회색 계열로 도색을 한다든지, 약간 아이보리 색깔로 도색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뭐 어떤 색상이든 색상을 지정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 특성 책에 보면 제로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네모난 상자를 클릭해 주시면 똑같이 패밀리 매개 변수를 연관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제로라는 매개 변수는 아직 안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치수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드리로 나왔죠. 얘는 매개 변수의 재료니까 이 재료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매터리얼의 MAT 세 개만 대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인스턴스 체크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MAT라는 매개 변수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패밀리 유형으로 가서 MAT를 보시면 여기 들어와 있죠. 얘가 카테고리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여기에 점점점 사각형이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러면 재료 탐색기라는 재료 대화 상자가 떠요. 자, 이 중에서 기본값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이 재료 및 자산 복제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만들 때는 기본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복제를 해서 얘를 이름 바꾸기 하면 되는 겁니다. 얘를 M, 자, 언더바. M은 기계에서 사용하는 재료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붙여놓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앞에 이니셜 붙여놓으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름 이니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나중에 편리해요. 왜 편리할까요? 네, 거기에 이제 소프트가 싹 돼 있어요. 그쵸?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렬 값을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서포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재질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이나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짜증나잖아요. 뭘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재료 값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여기 아래쪽에 자산 탐색기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 모양의 맵소스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모양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금속 페인트 쪽에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세팅 갈색이라고 있네요. 얘를 좀 활용할게요. 자, 이 세팅 갈색이라는 거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찾았나요? 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얘는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재료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으면 그래픽으로 이동합니다. 렌더 모양 사용을 체크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색상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면 패턴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지 않으면 이 색상이 그대로 표면 패턴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H빔을 자르면 그 단면에 대한 색상은 여기 절단 패턴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전경과 배경이 있죠. 자, 배경이 노란색인데 그 안에 어떤 무늬가 형성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배경값을 솔리드 채우기로 지정을 해 주시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란 바탕에 전경값을 이런 패턴인, 그렇죠? 해치 패턴으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000이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그 다음에 비주얼 그래픽을 음영 처리로 이렇게 하시면 이 모양이 나오죠. 3D에서 이렇게 보시면 역시 똑같이 상세 수준을 높음, 그 다음에 음영 처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평면으로 이동해 보세요. 자, 평면으로 이동해서 단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단면은 여기 단면 구획 있죠? 여기 구획 상자. 얘를 통해서 단면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단면을 오른쪽 마우스 B로 이동해서 자, 단면이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얘도 이 음영으로 이렇게 처리를 보시면
여기 단면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쳐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 되는 건 이제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단면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울게요. 자, 메시지 뜨면 확인해서 지우시고. 자, 저장 한번 더 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닫기 하겠습니다.